첫 번째 문장. 표시는 빨리 다 해놨을 테니까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봐. 자, 그 스크린 임에서 그 기후의 어떤 재난이라는 것은 너가 보는 어느 곳에나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를 메인 소재로 하는 영화 있지. 하나단 얘기야. 응? 예를 들어서 뭐 재난 영화 있잖아. 뭐 갑자기 어떤 막 큰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 말도 안 되게 큰 막 쓰나미 같은 게 막 발생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지역이 뭐 초토화되었다든지 그런 류의 기후 재난 영화들의 소재는 되게 크네. 자, 그러나 그 범위인데 뭐의 범위야? 세계의 어떤 기후 변화의 범위는 그만큼이나 빠르게 없애고 있다. 뭐를 없애고 있어요? 그 기후의 어떤 허구 장르를, 그러니까 얘가 그 기후에 관련된 어떤 재난 영화 같은 거예요. 그 장르를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의 어떤 소재가 되는 픽션 영화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없애. 뭐를 없애? 노력을 없애. 그 경고의 그 이야기를 말하려 하는 그러한 노력을 없애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조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분명해지고 있다. 여기 위치 내가 풀어서 뭐라고 써줬니? and 이시야 21명 써줬니? 뭐? 이시 뭐라고 써줬어 내가? 맞아.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무슨 의미냐? 뭐 필기는 없고 필기를 다 해놨으니까 내용을 적도록 해요. 우리가 영 하면은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는 곳이 미국이 어디야? 헐리우드잖아. 그치? 그런 헐리우드에서조차도 분명히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기후재난을 소재로 하는 영화는 뭐 그 줄어들고 심지어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 당신은 말할 수가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다. 뭐 하는 동안에 그것이 인간 생활의 주변적인 특징으로 보이는 동안에.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주변적인 특징이라는 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걸 말하는 걸까? 아니면 관련성이 그다지 없는 걸 말하는 걸까?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야. 됐죠? 자, 이것도 의미를 갖다가 조금 풀었으면은 여기 뒤 먼저 봐봐. 그것이 어떤 인간 생활의 주변적인 특징으로 보인단다. 일단 이 21면은 건 앞에 있는 기후변화겠지. 그래서 이 부분만 의미를 갖다가 쓰면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활에 어떤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의미가 가까워.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사실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TV에서 자주 나오잖아. 그치만 여전히 우리들 솔직히 무슨 생각 들어? 알바노? 뭐 알바노 하잖아. 뭐
지금 당장 내가 나한테 엄청나게 큰 손해가 오는 것처럼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잖아.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라고 보통 생각하잖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현재 우리한테는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거는 이에 비한 기후변화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어쨌든 영화라는 게 뭐를 보여주는 방식이야?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얘의 의미는 뭔가 기후변화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얘는 일종의 조건이야. 기후변화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은 뭐다? 기후변화? 별로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경우. 됐죠?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언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영화로 만들 수 없을까? 언제 만들 수 없겠어? 이걸 반대가 뭐냐? 나한테 실제로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즉 나한테 더 이상 나랑 관련 없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한테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느낀다면은, 그럼 반대로 더 이상 영화 소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드라마 왜 보냐?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데. 들어봤어? 영화 왜 보냐? 현실이 더 영화 같은데. 이거 언제부터 사용하는 말이야? 들어봤다면서. 드라마 왜 봐?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야? 현실이 더 뭐하다는 얘기야? 영화보다 더 놀랍다. 현실이 더 드라마보다 말도 안 되는 미친 짓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도파민을 자극해. 쉽게 말해서 현실이 더 재밌어. 근데 우리가 영화라는 건 이제 무언가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 현실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어떤 영화인데, 아니면 현실을 바탕으로 상상을 덧붙인 게 영화인데, 그러니까 현실이 압도적으로 재밌으면 굳이 영화를 볼 필요가 있을까? 없지. 그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봐. 현실이 이미 불바다야. 현실이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막 여름 되면은 이제 한국이 막 평균 온도가 막 45도가 돼. 그 막 바닷물이 메말라가. 그래서 막 태풍이 이제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키고 있어.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은 굳이 영화의 그 재난 영화가 볼 필요가 있을까? 이미 현실이 더 끔찍한데? 응? 이 내용이 딱 거기에 적합한 소재야. 기후변화라는 거는 나랑 별로 관련성이 없어.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편하게 봐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그 기후변화가 정말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은 너네 그 영화 보면서 즐길 수 있겠냐? 아니지. 그죠? 현실이 더 심각한데 굳이 그걸 영화로 왜 만들어? 자, 다음. 자, 그러나 그 온도가 3도에서 4도 정도 올라간다면,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발생을 해가지고 온도가 몇 도씩 상승하냐? 3도, 4도씩 증가하고 있냐? 아니지. 그래서 인간은 이미 다 뒤졌어. 1년에 3, 4도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니들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냥 나도 마찬가지겠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진짜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를 칭하는 거냐면은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기후변화가 그렇게 3, 4도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하다면 거의
누구도 뭐 그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 isolated 고립되었다고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즉 기후 변화가 이 정도로 심각하면은 누구나 다 무슨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 나 뭐 알바노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 아니야.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와닿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 사실 우리나라는 이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약해. 왜냐? 다른 나라가 더 심각한 곳들이 많거든. 특히 미국. 미국 장난 아니야. 도네이도도 원래 좀 심각한 그런 나라였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진짜 이제는 더 심각하게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좀 북극이나 남극 지역의 어떤 곳들, 그 다음에 섬나라들. 야 진짜 몰라.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일본이 없을 수도 있다. 일본이 없을 수도 있어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일본인 그 토지주가 그렇게 많다면서 막. 그 진짜 몇 년 뒤에는 일본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근데 진짜로 그런 나라가 하나 있어. 놀랍게도. 저 어디냐? 필리핀인가? 아니 필리핀이 아닌데 그 자카르타가 수도인 곳이 어디지? 맞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지금 수도를 옮기고 있어. 왜? 기존 그 수도가 있는 곳이 물에 잠기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수도를 옮기려고 막 밀림을 막 갈아치우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응? 아무튼 우리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해. 근데 실제로 그런 곳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를 풀어보면은 기온이 3도 혹은 4도 이상 했을 때는 즉 그 기후 변화가 지구온난화가 매우 심각할 때는 얘입니다. 그 다음 얘의 의미는 모두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즉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자 그리고 기후변화가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될 때 그것은 뭐 기후변화잖아. 기후변화는 이야기가 되기를 중저일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기후변화가 지평선을 넘어 확장됐다는 얘기.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좀 맥락이 있는 건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기후온난화의 뭔가 심각성을 겪고 있는 곳이냐?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내가 좀 전에 말했지 진짜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미 지금부터 받고 있는 국가들도 있단 말이야. 즉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모두가 똑같은 수준을 겪고 있는 게 아니야. 나라마다 겪고 있는 피해가 다 다르단 말이지. 자, 이 지평선을 넘어 확장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 지구온난화의 그 영향을 받는 곳들이 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얘기야. 현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 현재는 여기랑 있다고 쳐. 근데 이게 더 심각하게 되면은 이 영향권이 훨씬 더 뭐가 돼? 영향권이 훨씬 더 커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지금 저기서한테는 지평선을 넘어 확장된다 의미야. 알았죠? 지평선이라는 건 보통 뭘 칭하는 거냐면은 어떤 경계선을 칭하는 거야. 즉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점차 영향권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그런 경우에는 그 지구온난화가 이야기가 되기를 멈출 것이다. 이야기가 된다가 무슨 뜻이야? 영화로 제작된다는 얘기야. 즉 영화 제작이 안 돼.
자, 그래서 얘를 적으면은 기후 변화의 영향권이 커지면 얘는 영화 제작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되게 좀 문장이 지금 4번 문장까지인 건데 좀 비슷비슷한 문장들이잖아. 의미가 다 비슷비슷한 문장들 아닐까? 응? 무슨 내용이야?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기후변화가 우리랑 관련성이 있다 라고 느끼면은 영화를 제작을 안 해. 반대로 아직 심각한 것 같은데? 아직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은데? 하면은 뭐해? 영화를 만들어. 왜냐면 그거는 이제 뭔가 볼만한 어떤 그 거리가 되니까. 자, 다음 5번. 굳이 왜 읽거나 봐. 왜 읽거나 보겠냐. 그 기후에 대한 어떤 픽션을, 그 기후 픽션이 뭐라 나타내는 거야? 기후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기후 기반의 어떤 소재를 하는 영화를 왜 보거나 읽겠냐. 뭐 세계관이에요. 근데 어떤 세계야? 여기는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고 써졌죠. 그 다음에 C의 목적어 없어요. 자, 네가 뭐 창밖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어떤 세상에 관한 기후를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를 굳이 왜 보거나 왜 읽겠냐. 이게 의미한 게 뭐야? 네 창밖 곁에서. 네 창밖이 의미한 게 뭘까? 야, 너 창문 열면 바로 창밖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창문을 안 열더라도 창밖을 바로 볼 수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지구온난화가 실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현실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미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원래는 내가 여기 서 있었단 말이야. 기후변화가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멀 때에는 내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겠어? 응, 아직 멀었네. 아직은 나한테는 별로 피해를 안 주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냐? 기후변화 영향권이 훨씬 더 계속해서 커진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점점 어디로 가겠어요? 너한테 가져가야 되겠지. 결국엔 네가 창문만 열더라도, 아니 창문 바깥으로 보니까 바로 어떤 기후변화에 의한 어떤 피해가 눈앞까지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래서 5번 문장은 그런 의미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를 적어놔. 다음 자, 그 순간 이야기인데 지구온난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기반한 어떤 영화겠지. 그는 여전히
뭐 제공할 수 있다. 뭐를 제공해 줄 수 있냐면은 우리 escape가 탈출하다 그런 의미잖아. escapist pleasure하면은 어떤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이야. 근데 이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야. 야, 우리가 그 픽션 있잖냐. 왜서 판타지 소설을 읽든 아니면 어떤 뭐 해리포터 같은 영화를 보든 그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뭐가 아니라는 걸.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치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야. 왜 즐거움을 얻냐?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나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다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상상하고 아니면 내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게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을 영화는 제공할 수 있다. 비록 그러한 즐거움이 그런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이 종종 뭐의 형태로 오지만 공포의 형태로 오지만 너네 재난 영화 보면은 어때? 보통 분위기가 어떠냐? 아주 막 서로 막 깔깔웃고 그러냐? 아니야. 되게 뭐해? 우울해 분위기가. 당연하지. 재난이니까 뭔가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으니까 쓰나미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으니까 사람들 많이 죽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 영화는 보통 어떠한 그 감정 유발하냐면은 호러한 감정 유발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호러만 느끼냐? 아니라니까. 호러만 느끼는 게 아니야. 호러를 느끼면서 동시에 이게 어떤 현실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실에 없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상상하게 만드는 것에 오는 즐거움도 같이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자 다음 자 마지막 7번 자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pretend 인척할 수 없을 때 가장할 수 없을 때 뭐를 기후의 고통이 멀리 있다는 것을 자, 이 기후의 고통이 멀리 있는데 얘를 여기까지 의미 범위로 봐라. 이게 좀 더 적절해요. 멀리 있어요. 뭐로든 시간상으로든 아니면은 거리상으로든 시간상으로든 거리상으로든 기후의 고통이 멀리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의미만 풀어봐. 이 의미만 쓰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가깝겠냐? 고통이 멀대 시간상으로든 아니면 거리상으로든 이게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걸까? 기후에 대한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그 고통이 나는 겪을 것이다 아니면은 내 이웃 세대에 겪을 것이다. 이웃 세대에 겪을 것이다. 그다음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 고통은 우리나라가 겪을 것이다 아니면 좀 멀리 있는 다른 나라가 겪을 것이다. 다른 나라가 겪을 것이다. 결국 이건 뭐냐? 기후변화라는 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척할 수가 없을 때 그러면은 이 전체 의미는 그럼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 전체 상황은 기후변화가 현실일 때야 아니면 픽션일 때야? 파란색 의미 범위가 더 이상 그렇게 멀리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어요.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의미는 기후변화가 사실일 때야 아니면은 허구, 가상, 픽션일 때야? 사실일 때. 내가 얘를 의미를 왜 직접적으로 다 풀어 설명해 주냐면은 어려워. 표면적인 의미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려면은 그래서 지금 국어 비문학 하듯이 다 의미를 갖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다.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기후 변화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근데 그렇게 가장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미는 기후 변화가 더 이상 허구가 아니라 사실일 때. 그 다음, 자, 우리는 멈출 것이다. 그것에 관하여 여기 있는 이 시랑 여기 있는 이 시랑 둘 다 똑같이 앞에 있는 기후 이상의 어떤 고통을 나타내. 기후 이상의 어떤 고통에 관한 척을 할 수가 없다. 즉 내가 고통받는 척을 할 수가 없다고. 그걸 실제로 뭐 한다는 얘기야?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고통 내에서 가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 의미는 그냥 똑같아. 그냥 하나 의미로 보면 된다. 이 부분 있죠? 예. 적 발음이 어려워. 적으로 될 것이다. 좀 의미가 사실 더 들어있긴 하거든. 사실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start pretending within 여기에 해석인 거야. 정확히 치면은 얘는 start부터 여기까지 의미에 가깝고 앞에 있는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해. 얘는 뭘 의미할까? 그것에 관한 척하는 것을 멈춘다. 저게 의미가 뭘까? 관한 척을 한다. 우리 영화 있잖아. 영화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잖아. 아,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지면 어떨까? 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기술해 나가는 거잖아. 이 부분이 그걸 말하는 거야. 그 기후의 변화, 기후 위기에 관한 척을 한다가 영화에서 제작한 거 같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스탑, 멈춘대. 즉 얘는 기후 위기 관련 영화 제작을 멈춘다. 이 의미가 끝. 쉽지 않지? 조금 의미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요. 그 표면적인 의미만 이해하지 말고. 자, 결승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변화로 하든 뭐 위기라고 하든 뭐 상관없어요.
자, 다음 35번 질문. 자, 우리 나쁜 놈들의 마음과 그냥 이 질문이랑 좀 연결성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우리 나쁜 놈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나쁜 짓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 자식아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 근데 걔네들은 무슨 생각하겠냐? 이미 현실이 지옥인데 어쩌라? 이미 현실이 지옥인데 지옥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걸 이 질문이랑 좀 관련 지어봐. 현실이 이미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하여 굉장히 좀 초토화되어 있는데 그걸 영어로 만들어서 보는 게 재미가 있겠냐? 없겠지. 그러니까 뭔가 더 심각한 무언가가 현실이라고 하면은 그걸 굳이 허구의 가상의 어떤 무언가 영어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현실이 더 심각하니까. 자, 다음 35번. 쉬워? 얘는 오랜만에 좀 쉬운 수제가 나왔네. 자, 적었어요? 보자. 오늘날 그 물의 위기는 물 위기가 물 부족을 나타내는 거야. 물의 위기는 정치적이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정치적이다가.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치적이다가 무슨 의미다가. 자, which is to say 말하자면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not inevitable. 우리가 inevitable이 피할 수 있느냐. inevitable 하면은 피할 수 없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즉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우리의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제 물 부족 문제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즉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능력만 충분히 해결해 가능한 문제라고. 됐어? 정치적인 의미가 이 political의 의미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즉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의미라고. 그리고 그러므로 기능적으로 선택적이다. 얘랑 이렇게 병렬구 짝이야. 물 부족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야. 우리가 얘랑도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노력만 하면은 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만약에 노력을 하지 않잖아. 그럼 물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돼? 아니면 없는 문제가 돼? 없는 문제가 돼. 이 선택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죠? 다시 물 부족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야. 응?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내가 마음 먹고 컨트롤해야지 하면은 물 부족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 근데 모르겠다 귀찮아 안 할래. 그렇게 되면은 물 부족 문제는 진짜로 통제할 수 없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여기서 나타내는 그 선택적인 의미야. 되나? 즉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다. 자, 그것은 어떤 한 가지 이유이다. 어떤 한 가지야? 이 물 부족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된다. 어떤 풍부한 자원은 뭐 하게 되냐면은 부족하게 될 수가 있어요. 풍부한 자원은 부족하게 될 수가 있다. 근데 뭐를 통하여 부족하게 될 수 있어요? 정부의 neglect, 방치, 그 다음 무관심, 그 다음 여기 and는 이 정부의 무관심과 태만 이렇게요. 그 다음 bad infrastructure, 조금 나쁜, 좀 부족한 아니면 좀 좋지 않은 사회 기반 시설과 오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주의한 어떤 도시화. 이런 것들에 의하여 풍족한 자원은 뭐 해줄 수가 있어요? 부족해질 수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물이 부족한 거냐? 아니야. 원래부터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원래 물은 무슨 자원이야? 풍족한 자원이야. 근데 뭐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는 여기 있는 문제들 잘 살펴봐봐. 여기 있는 문제들 잘 살펴봐봐. 이거는 자연재해일까 아니면은 인재일까? 인재. 여기서 인재가 사람이 나타낸 게 아니라 인간이 불러온 재앙이야. 인재란 얘기야. 물 부족 아니면 물 포함한 모든 자원 문제들은 자연재, 자연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인간이 불러온 어떤 문제가 된다고. 알았죠? 다음, 물 부족에 대한 어떤 그 물 위기에 대한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 물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어쨌든 간에. 자, 물 위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왜? 원래 물은 무슨 자원이니까? 부족한 자원이니까 아니면 풍족한 자원이니까? 풍족한 자원이야.
그러니까 물은 풍족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위기를 겪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물 위기를 겪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인간이 불러온 어떤 이런 애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물 위기를 뭔가 대처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됐지? 자, 다음. 이번 문장만 의미를 갖다 좀 적어놓자. 자, 다음 4, 5번 두 문장 남았네.
자, 좋았으면 볼까요? 자, 몇몇 도시들은 더 많은 물을 잃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leak하면 동사로 쓰면 새다잖아.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은 새는 물, 누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수에 더 많은 물을 잃고 있다. 뭐 하는 것보다 그들이 가정에 공급하는 것보다, 가정에 보내는 것보다 누수에 물을 더 많이 잃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물 탱크가 있잖아요. 물 탱크에서 그 집으로 뭐 여기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어떤 관 같은 거 호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호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호스에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어요. 그럼 물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구멍 뚫려 있으면 물이 다 여기로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내가 3리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3리터 가기는 가. 근데 누수가 5리터만큼이 발생해. 그럼 이게 뭔 짓거리야? 결국에는 이 탱크에서 빠져나가는 물은 얼마가 되는 거야? 8리터가 되는 거야. 물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아.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 보내야 하는 양이 어떤 3리터라고 치면은 3리터를 보내기 위해 이 5리터만큼의 누수를 갖다 감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이 안 되지? 이런 도시들도 있어. 심지어 미국에서는 누수와 야 역시 클래스가 달라. 이 나라는 물을 갖다가 훔치는 절도도 있어. 물 누수와 물 절도는 차지한다. 뭘 차지해? 추정치의 손실, 그 민물 16%의 어떤 추정된 손실을 갖다가 차지한다. 자, 브라질에서는 그 추정치가 40%입니다. 대체 브라질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일까? 물 누수가 그다음 물을 훔쳐가는 그 어떤 그 손해가 전체 어떤 민물 그 추정 손실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문장의 존재 의미는 뭘까? 지금 그러면은 이 도시들은 물이 풍족하게 느끼겠니? 부족하게 느끼겠니? 부족하게 느껴.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게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인간 때문이야. 인간 때문에. 인재야. 그러니까 인재야. 물 부족이. 응? 다음. 좀 복잡한데 일단 분사구문 C는 여기 있는 뭐 the selective scarcity 주어라는 분사구문이 된 거야. as it is인데 as 날라가고 it 날라가고 is be 되니까 날아가잖아. 그 두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이 두 경우가 앞에 있는 미국과 그 브라질의 어떤 사례를 칭하는 거야. 그 두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곳에서처럼 이 선택적인 결핍, 부족함은 분명히 강조한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다. 뭐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불평등을. 이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 돈 많은 사람들은 뭐를 뭐 하면 되냐? 사면 돼. 사면 된다고. 물을 갖다 그냥 돈 주고 다 사면 돼. 부족하면 더 사면 돼. 물을 내가 5리터를 시켰는데 중간에 도둑놈이 2리터를 훔쳐갔어. 그럼 3리터밖에 안 오잖아. 그럼 씨발 훔쳐갔네 이 새끼들. 약간 욕하면서 2리터 더 사면 된단 말이야.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살 수 있어? 못 사. 그러니까 이제 물 분배에 뭐가 생겨? 불평등이 생겨. 자, 다음 여기도 콤마 뒤에 living이 분사구문. 여기는 and it lives를 썼지만은 얘는 선행사를 앞문장 전체로 본 거야. 근데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지 않고 선행사를 앞에 있는 inequalities 얘를 선행사로 봐도 괜찮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and they live가 돼야 돼.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선행사를 무조건 앞문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 선행사를 여기 있는 불평등으로 봐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둘 다 가능해. 뭐가 됐든
섞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It live, they lives. 안 되겠지 당연히요. 자, 그러면서 21억 명의 사람들한테는 live가 떠나다가 아니야 남기다야. 남긴다. Without safe drinking water. 안전한 식수를 없는 채로 21억 명의 사람들을 남긴다. 그리고 얘랑 이렇게 짝이야. 45억 명의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전 세계적인 위생을 남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뭐야? 얘는 식수야. 식수. 그다음 얘는 뭐야? 위생이야. 응? 뭐가 더 큰 개념이냐? 위생이 더 큰 개념이야. 위생에. 자, 이게 물이 있으면은 물은 식수용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아예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그 외의 용도도 있잖아. 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식수가 지금 많이 부족해. 누구한테는? 이 21억 명의 사람들한테는. 근데 뒤에는 뭐가 문제는 거냐면은 적절한 어떤 위생이 없이 45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식수가 아니라 그냥 물이야. 그냥 물. 그냥 물. 21억 명의 사람들은 좀 식수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은 45억 명의 사람들은 뭐야? 그냥 물 자체가 그냥 부족하다고. 알았죠? 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거 하나만 다시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 너네 여기 있는 이 정치적이라는 말 있지? 얘를 여기에서 의미를 추론하지 말고 저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 글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물 위기는 뭐 때문이다니까? 사람 때문이다. 여기 있는 정적이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인간과 관련된 거죠, 이게. 원래 그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원래는 뭐야? 자원은 어번던트, 충분하단 말이야, 풍부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인간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인간이 관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좀 남용을 한다든지 오용을 한다든지 훔친다든지 그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인간에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냅시다.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인재야? 인간으로 인한 재앙. 자, 잠깐 쉬었다 하자. 응.